2024년 12월 마지막 주에 시코쿠 지역에 있는 타카마츠와 마츠야마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비행은 에어서울을 운영했고요. 진에어와 에어서울이 타카마츠에 가는데 에어서울 자체가 쿠폰북을 줘요. 그래서 진에어를 더 선호하지만 이번은 에어서울을 이용했습니다. 타카마츠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오늘 비행기는 에어버스사의 비행기였습니다. 세이프티 카드에도 나와있죠. 타카마츠 공항에 도착하면은 공항이 무척 작고요. 비행기 쪽에서 보면은 사누키라는 커다란 글씨가 보입니다. 예전에 시코쿠 같은 경우가 사누키라는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국제공항 자체는 규모가 작고요. 입국할 때 사람이 적어서 진에어 손님들과 함께 내리느라 붐비진 않았습니다. 야돈 버스를 타고 싶었는데 제가 타는 버스는 야돈 버스가 아니더라고요. 마츠야마 시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오카야마로 왔었는데 좀 비슷했어요. 다카마츠역 앞에 왔는데 생각보다 큰 도시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몰이 있는 상점가를 갔습니다. 소고마치 쪽에서 우동을 먹었어요. 제가 묵은 호텔은 JR 플레벤츠 호텔이고요. 그 옆에 다카마츠 항구 입구에서 잠시 구경하고 왔는데 이유는 주말에 동료들이 저를 위해서 다카마츠에 있는 쇼도시마에 있는 그 버스 투어를 예약해줬어요. 그래서 그 투어를 다녀오기 위해서였고요. 사실 배 시간을 보러 간 가장 큰 이유는 몇 시에 배를 타나도 있지만 야돈 페리를 꼭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여기 시간 아래 야돈 스티커가 붙은 데가 있고요. 여기 문어상 사시미는 여기서 가까운데 여기 문어튀김이랑 문어숙회가 정말 맛있어요. 여기 정말 강추드리고요. 음식은 먹느라 찍지 못했고 여기는 모노쇼라는 데인데 여기도 역시 괜찮은데 여기는 이 사케 샘플러랑 그 다음에 굴집이 맛있습니다. 호텔에는 이렇게 그 다카마츠 특산품도 있었고요. 잠깐 시간이 남았을 때 그 다카마츠역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쯔린 공원에 갔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자전거 임대하는 데는 알려드리고요. 하루에 200엔인데 24시간 기준입니다. 밑제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척 좋았고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와는 약 1km에서 1.5km 정도 사이 거리라서 자전거로 다니기 무척 좋았어요. 자, 이제 일정들을 마치고 이제 한 3일 지났을 거예요. 쇼도시마에 들어가는 배를 타러 왔습니다. 이날이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출국했고 이를 보고 토요일날 이제 쇼도시마에 아침 일찍 들어가고요. 저기 보이는 게 야돈 페리인데 야돈 페리를 타지 못한 게 무척 아쉬웠습니다. 페리 안에는 이렇게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서 우동도 말아주는데 우동 말아주는 모습도 있다가 찍어놨습니다. 페리 같은 경우에 테이블석이 있고 일반적으로 누워지는 석과 뭐 2열석, 4열석이 있는데 앞쪽에는 여성 전용석하고 리클라이닝 시트에서 이제 앞자리랑 조금 이제 의자가 편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좀 편하게 가시고 싶은 분들은 이 앞쪽 자리를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는 1시간 정도 걸려요.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배에서 여러가지 군것질도 할 수 있고 하니 편하게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오셔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우동을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우동 나라니까 우동은 이거저거 많이 먹어봐야겠죠. 자, 쇼도시마에 도착했고요. 쇼도시마는 강화도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쇼도시마 도노쇼 항 옆에 보면은 버스 티켓에 이 버스 투어 티켓이 있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예약을 해줘가지고 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원숭이 박물관이랑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케이블카 있는 곳, 그 다음에 올리브공원, 24개 눈동자 영화 촬영 세트, 간장박물관은 약간 뭐 쇼핑을 위한 곳이고요. 올리브파크 이렇게 가게 돼 있고요. 아침 10시에 떠나서
약 4시에 도착하는 코스예요. 24개 눈동자의 이 공원은 제가 조금 사실 일본식 건축물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구경하다 보니까 어릴 적에 약간 간판들 똑같다기보다는 제 어릴 적에 어떤 간판들과 비슷한 느낌들이 많았고요. 목조 건물인 걸 빼면은 집 양식들이 이제 제가 어릴 적에 마지막까지 보았던 집들과 좀 비슷해요.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 끝나고 나서 있던 건물들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자체는 정말 의자라던가 칠판, 앞에 있는 풍금 같은 경우가 정말로 예전 기억을 많이 나게 했습니다. 풍금이 보이죠? 나무 복도가 있었고 정말 어린 발걸음에도 지나가면 삐걱삐걱 거렸던 기억이 나요. 복도 끝에 교무실이 있는데 교무실의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자, 바닷가 경치를 한번 볼까요? 쇼도시마 같은 경우는 솔로 여행을 오는 건 추천 안 드립니다. 사실 좀 연인과 함께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유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올리브 파크에 가면은 마녀 키키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풍차가 있어요. 그 그리스 풍차에서 빗자루를 타고 점프하며 찍는 사진이 있는데, 뭐 저 혼자 찍을 수도 없고 찍어줄 사람도 없고 해서 뒤에서 사람들 우르르 서 있는 거 찍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건축물 박물관이 마음에 들었고, 제가 건축물을 좋아하기도 해요. 뭐 전공과 상관없이. 그래서 좋은 구경이 되었습니다. 참, 여기에 바닷물을 가둬서 있는 개천 같은 게 있는데 거기 혹돔이 살아요. 혹돔, 와, 무섭더라고요. 먹이 주는데 100엔인데 추천은 하진 않지만 한번 줘보시는 것도 하고요. 간장박물관 가셔서 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그리스 풍차고요. 제가 묵은 곳은 그 리조트 올리비에 쇼도시마라는 곳인데 좀 오래된 곳인데 석양지는 게 되게 이뻤어요. 이게 요즘 아고다 가시면 이게 좀 특가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0만원 하는데 저는 12만원에 묵었어요. 여기에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녁 식사가 뷔페나 가이세키 정식에 포함이고요. 그리고 노천탕이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계속 사진 찍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사진 찍어주셨어요. 목욕탕 촬영은 직원분들에게 허락 받고 찍었습니다. 사람 없을 때 찍어도 되냐고 하니까 뭐 괜찮다고 하셔서 촬영했습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아침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목욕을 하러 들어왔더니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노천온천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도 요즘은 인피니티 풀이라던가 이런 자쿠지들이 설비된 거나 완비된 곳이 많아서 여행 가시면 참 피로 풀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쇼도시마를 떠나서 다카마츠로 갈 거고요. 다카마츠에서 바로 마츠야마로 이동 예정입니다. 다카마츠 항과 다카마츠 역은 걸어서 10분 내로 가실 수 있고요. 운 좋게 특급 열차를 탔는데 그 특급 열차가 호빵맨 열차였어요. 그래서 안내라던가 BGM 같은 게 다 호빵맨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자, 마츠야마역에 도착했고요. 마츠야마역은 다카마츠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에이메이현에서 현 소재지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호빵맨, 앙팡맨
그 공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보고 싶었는데 뭐 일을 해야 돼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 앞에는 그 JR역이 있고 JR역 앞 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노면 전차를 타고 숙소를 가야 되고요. 숙소에 짐을 놓고 이제 동료들을 만나서 간단히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다음날부터 일정을 또 소화할 예정입니다. 술 먹다가 무슨 기름 소바집에 갔는데 고추 기름으로만 버무린 라면인데 되게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다음 수업부터 어디에서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번에 묵은 호텔은 베슬 호텔이고 한국 사람들 많이 묵고 있어서 편했고요. 1층엔 편의점이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나 맛집들을 표시해놓은 그 표지판이 있어서 무척 다니기 좋아요. 여기에는 노면전차가 중형과 신형이 있는데요. 중형 같은 경우는 바닥도 마르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소세키 작가가 그 보짱이라는 도련님 책을 쓸 때 묵었던 곳이고 방금 나왔던 박물관은 산 위의 구름 뮤지엄인데 안노다다오가 지은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카페 숲이 있죠. 자, 여기 카도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도미밥이 있고요. 방금 보여드리는 이 에히메의 밥상 같은 경우는 귤 주스를 한 30-40가지 정도를 맛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귤마다 다 맛이 다르고 아까 이제 처음에 보셨던 화면처럼 뭐 어떤 품종이 어디에서 파생됐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데 이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 작은 컵 하나에 200엔에서 250이고 보이시는 거는 어른들을 위한 귤맥주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나중에 한국에서 이런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유심히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그 에이메이언에 있는 그 저희 동료가 소개를 해준 곳이에요. 이곳에 왔으니까 좀 도고온천을 구경하고 싶어서 갔는데요. 도고온천이 잘 아시겠지만 아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그 모티브가 됐던 여관이라고 여관이 아니라 목욕탕이라고 해요. 거기 유곽이라고 하니까 자꾸 여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 옆에 보짱이 도련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보짱이라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가정식 식당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갔어요. 자, 다시 마츠야마 시내로 왔고요. 여기도 또 이제 타이메시 집인데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추천드려요. 이제 오카야마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더 하고 다음날 다카마츠로 돌아가서 이제 집에 갈 예정입니다. 집에 가기 전에 이 우체국 앞에 있는 야돈을 꼭 보고 싶어서 야돈 앞에 있는데 할머니가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뭐 씹어 보이지만 찍었습니다. 야돈을 꼭 찍고 가고 싶었습니다. 셔틀버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항공 쿠폰을 쓰면은 다 공짜예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약 8일간의 출장이 이렇게 마쳐지네요. 많이 보고 배운 것도 있지만 뭐 우동이라던가 그 도미밥이라던가 특색 있는 음식들이 많았고요. 그 음식들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여행으로 뵙겠습니다. 이번엔 아무래도 여행보다는 출장의 곁다리로 했던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도 아래에다가 링크라던가 이런 부분들 많이 걸어놓고 또 영상에 주소도 걸어놨으니까 참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겨울인데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연말에 마무리 잘 하세요.
아마도 저는 내년에 다른 콘텐츠로 뵙지 않을까 하는데 또 다른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